네,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마감방송 5%고요. 자, 아침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우장창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아침 방송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어제 미국장이 말했던 바닥권 이제 22,300까지 200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분할되게 좀 떨어졌고 특히 빅테크나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아마 그런 흐름이 아침까지 왔다가 한번 수급 한번 털리고 좀 반등을 주면서 출렁거리고 있는 우리나라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엔비디아 새벽에 실적이 나와요. 가장 타겟이고 이 빅테크 사이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분재인데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을 조금 그림으로 한번 드릴 거고요. 전망도 할 거고 어제는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AI 버블을 경고했다 이런 문구가 나왔던데 제가 볼 땐 시장이 조금 오버해서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반도체 우리나라 거 로봇테마 좀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방송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한 3,900에서 변동되면 출렁거리더라도 우리나라 특징적인 롤코 수급으로 더 많이 흔드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말해서 신용이나 이제 연말 대주주 물량도 제가 종목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바닥 밴드를 테스트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깐 보면 3,900을 살짝 깨졌다 왔어요. 살짝 깨졌다 오고 코스닥은 더 출렁거렸죠. 지금 3,900 지금 24인데 뭐 지금은 살짝 받치고 있지만 내일 엔비디아 이후에 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아침 우장창했던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여전히 팔고 있고 이 주포가 좀 변해야 되는데 물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고 있겠죠. 같이 파는 같이 경제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왜 그런지도 말씀드릴 거고 대신 우리가 11월달 장 변화 보면서 빅바이오로 잘 피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괜찮았고 한류대장과 배당주는 또 상당히 바닥 잘 받치면서 플러스 나고 있죠. 약간 저는 수비도 하면서 이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우리 포트를 꾸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이제 곁다리 로봇까지 재료 있으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포트는 상당히 견조해요. 자, 10월 말까지 너무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고 한번 또 털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이후에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닥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지만 우린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것들을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 빅스윙 포트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전히 흔듭니다. 이번 주는 좀 변동이 있겠지만 이슈별로 딱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짚어가면서 균형을 잡아보시죠. 여전히 큰 추세는 괜찮다 봐요. 약간 이슈들 보면서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단기 변동성이라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 박스 달러 99.5 10년물 4.11 유가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괜찮아요. 큰 흐름상 괜찮고 어제 나온 부분은 계속 지금 AI 과열이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올랐던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에 자꾸 수급적으로 두심적으로 흔드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약간 또 더 안 좋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순다르 피차이 유명한 알파벳 CEO신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AI 열풍에 비이성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버블이 꺼지게 되면 구글도 타격을 받는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뭐 지금 어차피 과열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거 뽑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현재 AI 그 성장에도 이성적 부분과 판단은 함께 존재하고 있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조건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어제 같은 케이스는 또 알파벳에서 제미나이 3.0도 새로 오픈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전혀 안 먹혀요 지금은요. 되게 불안한 면이 좀 있고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오픈 AI, 샘 알트만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쟁사 알파벳이 투자하고 있는 엔스로픽에다가도 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엔스로픽도 뭐 엔비디아 칩을 사준다. AI 인프라 공통체를 또 엮는 거죠. 돈을 주면 그걸로 칩을 사서 막 돌리는 이런 또 공동체를 또 만들었던 MS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MS 아마존이 한 2%, 3%, 한 4%씩 빠졌고요. 수익성 우려 때문에 투자 등급 하향되는 그런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제는 왜 좀 그랬냐면 아침 우리나라 우장창 그랬던 이유가 이 반도체 주식이 좀 많이 빠졌어요. 물론 상단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도 5% 떨어지고 AMD도 5%나 떨어지면서 반도체 하락폭이 조금 가팔랐던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안 좋은 이슈도 있었지만 약간 일본 금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작년 8월 달에 엔켈에 대한 공포가 살짝 사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뒤늦게 이제 막 괜찮다 하던 매물들이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사실 있겠죠. 이렇게 과열이 되고 불안한 투심 수급은 가장 대장인 엔비디아 내일 나오는 그 성장 은이유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한 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설명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제 2023년부터 미국의 AI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3년째고 내년 4년 차인데 요 점이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했던 시기예요. 회색은 뭐냐면 나스닥입니다.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요번에 4월 달에 트럼프 때 많이 빠진 적도 있지만 결국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음 실적 발표가 3개월 뒤잖아요. 그때를 보면 2%, 8%, 10%, 3%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당일날 오르고 빠졌다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음까지 계성장성과 어닝을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한번 살짝 빠졌고 우리가 좀 팔았을 때 2월달에 팔았을 때인데 그랬다가 결국 다음에 발표할 때는 또 올라와서 맞춰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AI 빅뱅 성장에 특히 나스닥 쏠려있지만 엔비디아가 대장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좋다 나보다 많지만 여전히 어닝을 비트를 한다는 전망이 되게 많아요. 물론 어닝 스프라이즈는 아니겠지만 5천억 불 매출에 대한 그 블랙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거고 젠수랑 이제 오픈 AI 공동체와 특히 중국 지금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살짝 뭐 걱정하는 분들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매출을 하는 게 또 병목 경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나왔던 뭐 삼성전자의 로봇이라든지 향후로 꿈을 키울 수 있는 피지컬 AI 로봇 같은 얘기도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이거는 실적도 좋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죠? 5년 10년 보는 게 아니라 내년을 보는 거잖아. 내년에 대한 사실 또 젠슨왕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또 엔비디아 빠져 있잖아. 자, 그리고 계속 지금 시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를 새벽에 하고 나서 한 7% 정도 일로 변동할 수 있는 파생을 계산해 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흔들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큰 흐름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기준 보면서 향후 3개월 뒤까지도 저는 큰 흐름 바뀌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클 버리나 소뱅을 팔았다, 피터틸 팔았다 하는 주 타겟 공격인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선반이 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성장을 끄트림하는 게 아니면 수준은 유지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AI 과열 해소기는 진행 중에 있고 뭐 12월 달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뭐 내년 1분기 뭐 아니면 상반기까지도 이게 등락되는 게 갈 수 있다 보는 보고서가 나오던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쏠렸던 부분이 최소한 12월 달까지도 등락될 수 있다. 또 12월 달에 FMC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경기 시소보는 이제 12월 달 FMC가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인데 엔비디아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마이클 버리의 회계 공격이 있잖아요. 뭐 고전에 등락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경기나 금리로 넘어가서 12월 10일 FMC까지 이쪽으로 또 시장 관심이 넘어갈 수 있겠죠. 어제 보니까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반반입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도 반이고 1월달 인하할 수 확률은 거의 70%까지 올라가 있죠. 우선 많이 보시겠지만 단기동성이 많이 뭐 없다, 뭐 돈이 말라 때리는 얘기 있던데 어차피 QT는 종료하고요. 뭐 TJ 잔고 많이 쌓여있지만 돈은 쓸 거고요. 금리나 조절한다지만 또 금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연준이 균형을 잘 잡아줄 거라 봐요. 암만 트럼프가 지금 막 이렇게 힘을 빼고 있지만 이 균형적인 파울과 2,000명의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믿으면서 연준 기준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본 금리는 뒤에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민심을 달래는 착한 트럼프가 지금 빈살만 유가도 내려주고 말 잘 들고 있는 사우디 빈살만과 양자담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 투자액을 6천억 불에서 1조 달러로 올려줬어. 그리고 나서 어제 떨어지다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면에 대한 또 AI죠. 엔비디아 칩을 수출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 AI 이런 쪽 기토료 쪽에서 이 흐름은 계속 스타게이트로 크게 같이 잡아오고 있는 거죠. AI 인프라 공동체 만들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UAE란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늘 헬스케어 계속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는 대장 일랄리리가 시총 1조 달러 갈 거다. 뭐 이런 시장 기대 나오고 충분히 지금 시장의 쉘터랑 대안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죠. 자, 오늘 우리나라 미국에 보면 FMC 의사록과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을 잘 보겠습니다. 자, 미국 넘어가서 지금 금가격 4,069불, 비트코인은 살짝 반응 좋네요. 9.2만 불. 자, 말씀드릴 부분 중에 일본이 있죠. 일본이 오늘 좀 많이 또 빠졌는데 어제도 그렇고 일본은 사실 미국과 같이 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엔화도 좀 약세인데 어제 일본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장 끝나고 한 3시 반 4시쯤에
이 다카이치 총리하고 우에다 그 BOJ 총재잖아요. 만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카이치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고 우에다는 지금 물가 올라오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리 인상과 경기 부양의 균형 발전. 사실 두 개는 둘 다 두 마리 토끼긴 한데 뭐 잘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일본 금리 인상이 지금 0.5에서 0.75로 12월 달에 올릴 확률이 60% 됐어요. 1월 달은 한 30%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일본 금리 올라가서 엔캐리로 돈이 확 빠지고 일본 나스닥, 미국 나스닥 빠지면서 엔캐리로 같은 공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미국장의 나스닥이나 반도체가 조금 더 팔지 않았겠느냐 이런 사실 전망도 있고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양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한번 당했던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짝짝꿍 하면서 저는 만들어 갈 거라 봅니다. 자,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란령이 더 심해집니다. 수산물을 다 전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이나 특히 한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식적으로 반사 수위를 받고 있는 것이 좀 보이죠.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이 이란령.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만도 좀 조정 받았고요. 대만은 우리나라는 덜 빠진 편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어제 뭐 이란 그 뭐죠? 엔캐리 같은 거는 이제 미국을 먼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미국을 흔들 수 있다. 자, 아침에 되게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 보셨던 분들은 아침에 좀 잡혔을 것 같은데 어쨌든 3,900에서는 막 따라 때리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3,900선을 봅니다. 물론 엔비디아하고 뭐 출렁거릴 수 있는 이번 주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스윙하는 차원에서는 급한 거 아니라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3% 급락, 오늘 아침까지 한 추가로 5% 정도 출렁거린 거예요. 엄청 출렁거리니까 막 급나서 아침 매물도 많이 나오고 제가 말했던 시종이나 다른 쪽 물량 때문에 우장창거렸던 아침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진정이 됐죠. 오늘 저가가 3,850, 코스닥은 더 흔들었습니다. 코스닥 원래 더 흔드니까 850까지 갔다 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주는 조금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 뭐 급반등되면 좋겠지만 엔비디아 흐름 보면서 변동성.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PBR이 13배잖아요. 어째 4,000포인트 가다 월봉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가다가 이제 11월달 쏠렸던 부분, 제가 말했던 국뽕수급도 들어오고 많이 쏠렸던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겁니다. 받고 11월달에는 4,000 안착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가장 큰 건 어쨌든 슈퍼사이클 3전 한익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우리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할 거야. 올해는 40조 사입자 벌었지만 내년에는 80조 100조씩 벌 거야. 이 부분 때문에 포워드 PER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내년에 800까지 떨어져요. 암만 지금 급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분기별로 좋을 텐데 갑자기 확 빠질 리도 없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이 기준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거랑 같이 갈 수 있는 성장, 어닝, 수급에 대한 종목으로 포트를 끌어놓으시면 돼요. 슈퍼반도체 성장은 지금은 쉬어갑니다만은 뭐 11, 12 쉬어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 어닝을 확고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우리는 바이오나 한류나 이런 쪽으로 포트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월봉으로 4,000선 안착되는 과정이에요. 출렁들이는 홍보 조정이라 보시고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제가 보는 외인, 개인도 보지만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수급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섹터는 이런 뒤로 넘길게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오늘 1조를 팔아요. 뭐 외국인 파는 거는 뭐 짧게 보느나 길게 보느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류는 다 달라요. 어쨌든 전일에 외국인들 미국장을 보고 따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떨어진 폭이 커서 좀 많이 팔았고 하지만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3전 한익이 보시면 되게 선방합니다. 우리 미국보다 덜 빠지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렁거렸지만 우선조 같은 것들을 오히려 지금 저는 끊었거든요. 오늘 처음 끊는데 이 중에서는 안 산 분들은 사도 되는 시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출렁거리더라도. 여전히 말씀드렸던 금주는 좀 흔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제가 수급적으로 연말 됐을 때 올해 월봉 보세요. 월봉 보시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이 3전이 하반기 올라왔지만 상반기든 하반기든 계속 정책이나 수급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월봉이 쭉 가다가 11월부터 원봉을 맞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매물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용과 대주주 물량이 11, 12월 달에 저는 좀 경계하는 게 맞다 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경계하는 게 맞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전에 슈퍼반도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쉬더라도 저는 묵직한 3전으로 섹터 분산이 잘 돼 있죠. 자, 근데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미 9월달부터 때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연기금도 같이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 이쪽으로 쏠렸고 HBM 좋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들이 급하게 좀 밀어 올렸고, 이 연기금 그 외국인들은 이미 40만 원도 팔았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개인 대 외국인들의 싸움이라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꺾인다고 저는 보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약간 쏠려인 거를 경계하는 매물이다. 엔비디아를 또 타겟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다 보니까 내년을 봤을 때는 제가 파운드리나 뭐 디바이스 확장을 보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러다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미 3전 쪽으로 보고 하이닉스를 조금 줄이려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빅머니의 선택을 보고 있는 저는 쉘터라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로를 기대할 수 있고 수급도 상당히 괜찮고, 오늘 아침에는 뭐냐면 같이 좀 떨어졌잖아요. 어제 3%도로 아침 더 흔들어버리니까 수급 투자 한번 흔들리긴 했어. 하지만 다 또 반등을 주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또 대장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장 알테오젠 외 우리 것들 플랫폼주들로 잘 홀딩하고 있고 오늘 상당히 괜찮죠. 자, 바이오도 성장 신이 충분해요. 에로 기대감 살리면서 연말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이것저것 복잡고 막 그렇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반응과 증을 하시면서 정책과 이제 배당 시즌이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뭐 다 공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는 수급들이 배당주로 조금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냥 우리 미리 좀 갖고 있었잖아요. 정권 배당주 플러스 원대주식 친구의 현대차, 유비 이런 것들이 괜찮은 포트 될 수 있으니까 머리 아픈 분들은 배당주도 한번 봐주세요. 자, 외국인 막판에 뭐 선물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은 살짝 사고 있고, 현물을 파는 게 아마 하이닉스 쪽을 많이 팔겠죠. 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이 있지만 우리 3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보는 건 뭐냐, 묵직한 연기금입니다. 제가 장모도 받고 10년 만에 봤다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정말 잘할 때 있었어요. 그럼 연기금이 왜 잘하냐면 외국인들이 막 때려. 그럼 밑에서 묵직하게 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다가 작년부터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급하게도 밑에 저가가 된다면 연기금이 묵직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보는데 오늘은 묵직한 건 아니지만 한 200억 정도 사면서 그래도 저가면서 살짝 들어왔죠. 연기금은 제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연탁금은 다시 85조대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로 계속 나가는 역대급 해외 투자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보고 있는데 어쨌든 80조에서 지지받으면서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또 코스닥이든 바이오든 점진적인 종목장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섹터 테마는 뒤로 넘길게요. 로봇 얘기 조금 기대할 거 있고, 실적 완료도 바닥 잘 잡고 반등 주고, 바이오들 전부 다 괜찮고 오늘 상당히 괜찮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UAE G20회당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AI 관련 인프라도 만들고 계시던데, AI 인프라를 묶는 이 공통체는 기업만 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게 큰 흐름이 바뀔 거라 저는 보지 않아요. 미국 공격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큰 흐름 가져가시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이 많고 연말에 특히 수급 왔다 갔다가 많은데, 정말 급하게 변동하고 단타가 되게 많은데 이 힘드시고 피하실 분들은 우리 기준을 잡으면서 슈팅되는 종목까지 있는 우리 포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HDW님 첫가에 배수 정말 감사드리고, 자, 빅벤님은 12개월째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자, 파토도 넘어가서 아주 어지러운 국장 롤코 중에서 우리 포트로 균형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